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9일 간단하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요. 종목은 한 뭐 6종목 정도 그냥 간단하게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좀 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얘기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시간차가 우선 생긴다는 거죠. 이 황금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 주식은 바로 뭐 정리하면 뭐 그날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3일 후에 받던가 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동산은 이제 내가 팔고 싶으면 내놔도 환급성이 떨어지죠. 심하면 뭐 진짜 1년에서 많게는 뭐 5년 막 이렇게도 걸리죠. 뭐 빨리 팔리면 뭐 한 달 내에도 팔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황금성 때문에 시간차가 벌어지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상승 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경기가 호황 국면일 때는 주가 부동산이 모두 상승한다. 지금 같은 경우죠, 모두 상승하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거나 경기가 침착되면 하락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내용을 좀 더 보죠. 여기를 좀 한번 자세히 보죠. 음, 일본이 이제 이 1991년부터 92년까지 부동산 가격 버블 붕괴를 겪었어요. 잃어버린 뭐 20년인가 30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86년에 일본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는데 이게 이제 저금리로 시장이 풀린 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쏟아졌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저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현재. 그죠?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로 일본 정부는 1989년에 이제 소비세 신설과 금리 인상을 시행.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천천히 올려야 할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려버린 나머지 이전까지 크게 올랐던 주가가 폭락. 그래서 주가 폭락,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대출을 쪼이기 시작했다. 이제 개인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행위들은 어차피 정책적인 행위지만 이런 트리거에 의해서 어차피 주가 폭락,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폭락, 이걸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 이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내용은 황금성 때문에 이 부동산이 만약에 뭐 내년 3월에 폭락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6개월 전인 선행에서 주가는 2000년도 6개월 전인 그러니까 9월이죠, 9월. 9월에 미리 폭락을 해요. 주가는 이때 폭락을 합니다. 주가는. 그리고 6개월 후에 부동산이 폭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경기 전반적으로 막 이제 정말 뭐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뭐 그랜저 검증이라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근데 뭐 그런 용어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어쨌든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 시간차가 발생하는 건 황금성 때문이고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또 여기 보시면 음, 여기죠.
통상 주가가 부동산보다 6개월에서 1년 앞서 움직이고 먼저 약해지는 형태이다. 이게 이제 6개월을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면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부동산이 폭락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역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DRS부터 60, 40%부터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은행을 통해 이제 그런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빚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이 향후 몇 개월 아니면 1년 후쯤에 폭락할 거란 예상이 들죠. 그러면 주가는 선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폭락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거를 이제는 뭔가 대비해야 돼, 대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약간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보수적. 그죠? 뭐제 얘기가 틀리고 아주 계속 상승할 거다. 5천 포인트 갈 거다. 뭐 그러는 분들은 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이거 제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약간 한번 지금쯤 이럴 때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라고 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다면 요번 폭락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빚도 많고 엄청난 그 악재가 한번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데 현재는 그래도 호재가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언젠가 악재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조금은 이제 옛날에 공황급의 그 정도에 맞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계 공황 때 주가 시장이 어땠는지 그걸 한번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이 부분을 역사를 얘기하다가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부분을 그 유료 회원들한테 얘기할까 하다가 조금 괜히 상승하는데 제가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쯤은 그냥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그 대공황 때 있었던 그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대공황에 있었던 이제 이 암흑의 화요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 하나만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암흑의 화요일이라는 게 있어요. 암흑의 화요일.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 당시에 한번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등하던 주가가 다시 재차 급락.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급락을 하면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려요. 그랬다가 고점을 못 올리고 다시 빠지면 더 길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수렴. 그래서 이 하락이 더 길어요. 이 부분이 더 길게 나온다고. 그때의 얘기, 바로 요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하락 때.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체결 확인이 2시간 이상 늦어지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도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투매에 나섰는데, 신용계좌에 반대 매매가 속출했어요. 지금 신용은 다 이제 아직도 쓰는데도 쓸 수 있죠, 현재도. 그리고 이제 단 하루 만에 10% 넘는 주가 하락과 이때 당시 600만 주 이상의 거래면 뭐 그때 당시 최고의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간 주식시장은 끝없는 하락의 터널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신용이 이런 뭔가 폭락이 나오려면 신용이 좀 많이 증가돼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물려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뭐 10%든 20%가 더 빠져버리면 갑자기 급락을 하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20%, 30% 물려 있는데
다시 20%가 하루 만에 빠져가. 그러면 팔 수 없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있는 상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공매도까지 있어요, 현재는. 공매도 부분은 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조성이 됐어요. 예, 분위기 조성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은 이제 암흑의 화요일처럼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만약에 그 폭락이 나온다면 하루에 최소 주가가 하루, 그러니까 암흑의 화요일 같은 날이 나온다면 주가가 마이너스 10% 이상을 빠진다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 10% 이하로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한가가 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날이 하루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하루. 그 다음에 뭐 조금 빠지던 다시 또 반대 조금 올렸다가 뭐 그러면서 빠지겠지만 이 하루 종합지수 10%에서 많게는 한 13%까지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실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잘 피하려면 아무래도 신용을 줄여야 되겠죠. 예, 그러면 갑자기 물려있는 상태에서 하한가가 나온다면 잘하면 반대 매매가 하루에도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이 공매도 부분을 시행한 게 왜 핵폭탄이 되냐면 지금 공매도를 5월 시행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5월 12일에 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12일에 유독 그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평소보다 495% 삼성전자가 495%가 들었고 현대차가 186억 원이 증가했어요. 186%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물론 그리고 난 후에는 또 공매도가 이제 또 이제 좀 잦아들었는데 이 포지션이 조금 이제 그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좀 가끔 보는데 사실은 얘네들만 그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는 한마디로 떨어뜨려서 주가가 그러니까 쇼시라고 그러죠. 떨어뜨려 갖고 이제 그 수익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챙기는 거죠. 예, 떨어질수록 수익. 그렇죠? 수익을 챙기는 거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정 주식시장이 뭐 0.01%? 뭐 이 정도나 0.1%나 될까? 하여튼 0.01%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저렇게 10% 이상 빠진다면 이 공매도 세력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게 가능해요. 그게 큰 돈이 아니어도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나 뭐 몇 개 종목만 공략하면 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10% 이상 빼는 거.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런 거 공매도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도 뭐 그렇게 잘 보진 않는데 몇 종목만 그냥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해야 돼요. 예. 한번 높아지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든 요번 달까지는 그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코스피가 양봉으로 끝나겠죠. 예, 양봉으로 끝나면서 그 주가가 이제 어쨌든 요번 달에는 그래도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예, 뭐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요번에는 아마 조금 요번에도 그래도 옛날만큼의 그런 충격이 그 이상이거나 비슷하게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본을 보겠습니다. 솔본. 솔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이제 키네마스터가 있죠.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가 있는데 이 키네마스터를 매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뭐 자기네 말로는 뭐 좀 더 키워서 매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좀 지금 현재 자금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좀 제값을 생각보다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처리한 거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요 기사가 이제 전날 나왔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거의 20%뭐 이런 식으로 거의 점으로 빼버렸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알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가를 많이 올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슬슬 알아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때부터는 뭐랄까 이제 알았다고 봐야지.
이때부터는 이제 인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 안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보를 선취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슬슬슬 빠져나간 거예요. 세력 있는 거는. 그러다 이제 꽝 이제 발표되면서 확인 사살하면서 하한가를 먹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평타 이렇게 고점에서 언제 놀았냐면 거의 만 원에서 놀았거든요. 만 원. 만 원에서 뭐 9,500원에 놀았는데 만 원에서 예, 갑자기 이제 거의 뭐 보름 만에 6,100원이 됐죠. 그러면 거의 40% 정도가 날라갔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돼. 순간의 선택. 예. 이럴 때 턴 사람들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판단이 빨라야 된다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 이런 솔번을 오늘 보여드리냐면, 자, 이제 계획됐던 거, 상승장에서 계획됐던 것들이 이제 좀 자금 상정이 넉넉지 않고 좀 불안 요소들, 또 이제 그 악재들이 부각될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취소되는 게 많아요. 유예되거나 취소. 나중에 이제 IPO 같은 경우도 한다고 그랬다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 IPO도 취소를 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항상 똥물되면 취소한다고요. 해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한 애들은 괜찮은 거죠. 짭짤하게 먹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시장을. 뭐 그렇게 뭐 한다고 그래서 뭐 100%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솔본을 보여드리면서 조심하라는 데서 보여드린 거예요. 조심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 솔본의 주봉을 볼까요? 그죠? 주봉 보시면 이제 더 확실히 보이죠? 예. 이 가격대에서 많이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이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한 4,000원짜리 주식이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여기 있던 사람은 이 구간에서 다 팔았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거의 이제 뭐 한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갇히지 마시라고. 이렇게 갇히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본전을 못 찾을 확률이 높다. 키네마스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 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지금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나 모든 자금 경색 이런 시장이 된다면 팔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뭐 조 단위로 누가 사갑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판단입니다. 그냥 제 판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 솔번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월요일 날 얘기했던 대동인데요. 대동은 보시면 또 올렸죠. 예, 그래서 이거 길이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거 길이를. 그래서 위로 더 열려 있긴 해요. 위로 더 열려 있는데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단타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구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만약 여기서 끝났다고 치면은 5일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게 7개 세트죠. 7개 세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100% 팔아야 돼요. 그렇죠? 계속 올릴 거예요. 살살살 꼬시는 겁니다. 더 쫓아 들어가도 안 되고 뭐 하루 단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로 2월하면 그 다음 날로 넘기다가 잘못하면은 이 구간에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고점에서 맨날 살려줘요. 저 좀 구해주세요. 구조대 안 오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런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주식들은 5개, 7개짜리 월봉을 뽑아서 이렇게 뭐랄까 지금 얘기해봤자 물릴 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뭔가 이게 그러니까 소개할 만한 종목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대동이었습니다. 네, 클리노믹스를 한번 보죠. 차트를.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래도 클리노믹스가 제대로 가려면 이번 달에도 이렇게 한번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말일까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적어도 이제 이 가격은 뚫겠죠. 저번 달에 고점은 뚫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달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추천을 하는 겁니다. 클리노믹스 한번 잘 하셔서 월말까지 잘 먹기 바랍니다. 클리노믹스였습니다.
네, 미래 ING 역시도 뭐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릴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못 찍는다면, 여기를 못 찍고 요번 달에 이렇게 음봉으로 끝난다면, 지금 모양으로 끝난다면,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뭐 세 개를 뽑을 수는 있겠죠. 조금씩 올려서. 그죠? 다시 시작을 여기서부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양봉 3개든 아니면 5개든 뭐 이런 식으로 뽑아 올릴 수 있겠죠. 음봉 하나 놓고 다시 양봉으로 시작하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양봉으로 이렇게 뺀다는 거에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미래 ING는 그런데 또 모르죠. 참 이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음봉을 놓고 다시 양봉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3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다음 2분기 발표하는 그 8월인가요? 8월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예, 미래 ING는 그렇습니다. 요번에 시세 분출을 만약에 연말 그 5월 말일까지 못한다면 8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 ING였습니다. 네, SNK 폴리텍이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딱 보였어요. 이렇게 뭔가 긴 양봉으로 이번에 뺐죠. 음봉을 했다가. 그래서 한번 어, 목요일 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괜찮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SNK 폴리텍은 한번 좀 목요일 날 좀 주시해 보십시오. 예. 한번 하려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뭐 하여튼 좀 뭐 조막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할 듯 말 듯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종목을 조금 이제 제가 상승장이었을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종목이나 그 테마군을 찾기가 좀 편했는데 힘을 잃었다 그럴까요? 예, 좀 매가리가 없다 그럴까? 예, 약간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다고 아까 같이 그런 월봉이 5개나 7개가 나온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은 재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을 추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하면 지금 고점이겠죠, 이번 달에. 그리고 이 고점에 갇히면은 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면, 대략 이제, 금요일이면 이제 28일인데, 28일까지, 5월 28일까지 방송을 한 다음에, 어쩌면 이제, 좀 잠깐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휴식기를 좀 가져서, 제가 지금 계획한 거는 한 6월 14일이면은 대충 그게 이제 6월 14일이면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때가 월요일이에요. 이때부터 다시 방송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때는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종목도 찾아보고, 조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요때 전쯤에 이제 주식을 조금 거의 다 정리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주식도 없는데 뭐 매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제가 보수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데 공유를 하는 거죠, 정보를. 근데 제가 주식도 없고 매수할 생각이 없는데 떠든다는 게 뭐 좀 의욕이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약간 휴식을 가지면서 책도 좀 보고 그러면서 좀 6월 14일쯤부터 다시 방송을 할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6월 14일까지 좀 쉴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6월 14일쯤 되면 이제 다시 그래서 할까 생각 중이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도 없고 그런데 뭐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물릴 수가 있거든요. 저를 믿지를 마시라고 그랬죠. 저를 믿지 마세요. 근데 이제 차마 제가 주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고 싶은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뭐 종목을 추천한다는 것도 좀 웃깁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방송을 했던 취지하고 안 맞아요. 제가 사고 싶은 그래도 보수적인 종목들이나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얘기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제가 사고 싶지가 않아요. 저기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괜히 뭐 가식적이죠. 뭐 주식도 없고 살지도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뭐 이 주식이 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웃기죠. 그죠?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때는 좀 쉬겠습니다. 뭐 쉬는 거는 뭐 마음을 정했고요. 뭐 방송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편 저 뭐야 그 저 제 주소로 그 보내달라고 그 우량 회원이랑 그 커피 한 잔을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엽서 그 받고 그 메일이 도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후원해 주신 분 저번에 적었죠. 그 빠진 분까지 다 적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우량 회원분 중에서도 이제 겹쳐요. 커피 그 후원하신 분들하고. 근데 우량 회원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아니,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움컴 다음점 넷인데, 그거를 보시고, 지금 한 21명 정도 이제 추천을 한 것 같아요. 대충 쉬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요번 주 안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요번 주. 요번 주에 마감을 해서, 제 계획은 적어도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일 수도 있는데 월요일 날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발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사실은 막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좀 할까 하다가 그냥 좀 축소해서 요점만 얘기할게요. 요점. 그래서 생각보다 양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막 장황하게 설명을 뭐 이것저것 할까 하다가 시간도 짧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좀 그냥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주식을 하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약간 이 직관적인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관적인 설명. 해설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직관적인 해설이라고 그러죠, 해설. 이, 사실은 물론 틀릴 때도 많았지만, 이 직관적인 해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좀 경쟁력이 있죠. 그렇지만 직관적인 해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그 단점, 피해 사항이 나올 수가 있죠. 이제 듣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정확해서 이제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잘못 판단한 걸 듣고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강한 확신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반대로 저 역시도 직관적인 이런 뭔가 뭐 얼마까지 오르고 어느 정도에 이렇게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유료 회원들한테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유료 회원들. 한 달에 뭐 1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저는 분기에 1000만 원까지 내는 사람을 봤거든요. 이런 유료 회원들한테 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무료로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하자. 어차피 제가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재수 좋아서 한두 개씩 맞추는 건데, 이렇게 직접적인 이런 그런 해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담감이 많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장이었을 때는 사실 부담이 좀 덜 돼요. 언젠가 복구가 금방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횡보하거나 뭔가 좀 모멘텀이 생긴 이런 시점에는 이 직관적인 해설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종목이 바닥 같습니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뭐 아니면 이거 정말 싸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좀, 매수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랬는데 그 종목이 그게 바닥이 아니고 지하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단이 빠졌는데, 더 빠져버리는 거죠.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물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열이 받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저 나름대로 조금은 정비를 해야 되고, 방송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제, 제 나름대로 잠깐 주식시장을 뭐, 보름이든 뭐, 한 달이든 뭐, 잠깐 이제 정리를 하고, 거의 정리를 하고 떠나 있을 생각을 하니까, 예, 좀 의지가 꺾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포지션을 그렇게 정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저도 어차피 제가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크겠죠. 예, 근데 어차피 전 투자자니까 해설가는 아니에요. 해설은 해설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근데 저는 그것 해설도 그러니까 뭐 조금씩 하지만 제 자신도 돈을 갖고 투자하는 투자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마인드에서는 약간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기간 동안 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이런 노고가, 이런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면서 좀 충전을 하고, 또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장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5월 말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방송을 하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죠. 6월 14일에. 힘내시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